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엣지컴퓨팅 응용서비스연구실의 유학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자료는 IoT, 즉 사물인터넷 및 산업용 IoT 응용을 위한 엣지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기술 소개에 앞서 엣지컴퓨팅 기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컴퓨팅 기술이란 현장에서 취득되는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현장 근처에 배치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수집되는 엣지에서 이를 즉시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입니다. 데이터가 취득되는 엣지에서 적절한 판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비용 효율성과 지연 시간 등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2019년 가트너의 10대 전략기술 트렌드에 오토노머스 띵스와 더불어 인파워드 엣지 기술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IoT 기기의 종류와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카메라 및 라이다 등의 영상 취득 디바이스의 센서화로 IoT망에 수집되는 데이터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존하여 수집하고 처리하는 경우 데이터를 수집 전송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초저지연 IoT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른 비용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클라우드 운용 비용 또한 데이터 양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고 전체 IoT 서비스의 운용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수익성 있는 서비스 운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제로 위키본 컨설팅 커뮤니티의 조사에 의하면 클라우드 컴퓨팅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엣지 컴퓨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전체 운용 비용을 비교한 결과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엣지 컴퓨팅을 통해 30% 이상 줄이게 되면 전체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볼륨을 95% 이하로 줄이게 되면 전체 운용 비용은 클라우드만을 사용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36%만으로 운용이 가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엣지 컴퓨팅 기술의 필요성입니다. 지능형 카메라처럼 사물 자체에 AI 엔진이 들어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단일 기능으로 한정되어 확장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스마트 시티 등의 프로젝트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IoT 시스템 구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수천 개에 이르는 관리 포인트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관리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스마트 시티는 수익성 모델이 매우 취약하여 수익보다는 기능 구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이며 수익성을 고려한 솔루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의 응용 분야입니다. 주요 활용 분야로 데이터 취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IoT 분야에 활용됩니다. 특히 스마트 교통, 지능형 주유소 등 스마트 시티 통합관제 솔루션에 활용되며 데이터 취득 포인트가 많은 분야에서 통신망 또 적용 범위의 확장성 이슈를 해결하고 통신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엣지 컴퓨팅 기술은 저지연 실시간 대응이 요구되는 산업용 IoT 분야에 활용됩니다.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관제 솔루션이나 스마트 공장의 설비 모니터링 및 자율 제어 등이 그 예이며 10ms 이내에 저지연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산업용 솔루션에 주로 활용이 예상됩니다. 아래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가스 스테이션, 스마트 리테일, 스마트 건설 등의 주요 응용 분야 및 엣지 컴퓨팅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나열한 것입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의 시장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테크아비오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엣지 컴퓨팅 기술 시장은 연평균 40% 내외의 고속 성장이 전망되며 2023년에는 70억 달러, 즉 8조 5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 공장을 시작으로 통신, 모빌리티, 리테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응용 분야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들입니다.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컴퓨팅 서비스 솔루션, 엣지 디바이스 분석, 머신러닝 인퍼런스를 위한 프로세서 및 툴킷, 엣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그리고 다양한 산업용 통신 인터페이스를 수용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이 필요합니다. 각 분야별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 및 오픈소스 프로젝트 진영에서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저희는 이 중에서 엣지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와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애트리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 솔루션입니다. 데이터를 엣지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주요 결과 데이터만을 전달하기 위한 Any Device to Any Cloud를 지향하는 엣지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제작 기술과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구성됩니다. 모듈 구조의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개발하여 Any Device를 실현했으며 하드웨어의 유연한 구성에 맞게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도 XGX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운영 관리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고속 데이터 분석을 위한 경량 룰 엔진, 머신러닝 인퍼런스 엔진 탑재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세부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데이터 처리 엣지 컴퓨팅 엔진을 T-엣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엣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리눅스 재단의 엣지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그룹인 엣지엑스 파운드리의 공개 버전을 기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같은 생태계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T-엣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컨테이너화된 기능 블록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며 디바이스 서비스, 코어 서비스, 서포팅 서비스, 엑스포트 서비스의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바이스 마이크로 서비스 및 유저 마이크로 서비스의 커스텀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T-엣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시계열 데이터의 로컬 분석을 위한 경량 시계열 DB와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연동 기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엣지 시스템을 클러스터화하여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를 일괄 관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기반의 관리 에이전트 및 게이트웨이 자원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각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운용 기술은 이미 클라우드 서버 등에서 성능이 검증된 쿠버네티스 기술과 그라파나와 같은 오픈소스 시각화 툴을 사용하여 구현되었습니다. 다음은 엣지 컴퓨팅을 위한 산업용 IoT 게이트웨이의 하드웨어 설계 기술입니다. T-엣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성능 및 실제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엣지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개발 시의 주안점은 모듈식 구조로 다양한 산업 현장의 I/O 및 통신 인터페이스 정합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하드웨어 플랫폼은 T-엣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메인이 탑재되는 호스트 컨트롤러와 아날로그 I/O, RS-232-485, 와이파이, 모드버스 TCP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터페이스 정합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에서는 입력된 인터페이스를 호스트 컨트롤러에서 수용하기 위한 공통 인터페이스로 변환하여 전달합니다. 또한 현재 엔비디아의 제슨 나노 숨 모듈을 기반으로 카메라 등의 비디오 정합을 위한 정합 모듈이 추가로 개발되고 있으며 비전 기반의 객체 검출 AI 인퍼런스 구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을 위한 로컬 분석 기술 중 하나인 객체 검출 AI 인퍼런스 엔진입니다.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인퍼런스 엔진 기술로 엣지 컴퓨팅 자원의 최적화된 성능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엔드 오토 튜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엣지에서 수집한 영상으로부터 객체 종류 및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 검출 가능하고 이러한 영상 분석 데이터와 게이트웨이의 다른 인터페이스 정합 모듈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센서 정보를 활용하여 유동인구 분석, 불법 주차 감지 등 다양한 심층 정보 도출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저희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솔루션들을 통합하여 구현하는
기존의 솔루션들과 달리 현장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조로 개발되어 비용 측면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유연한 모듈 형식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조는 신속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디어가 빠르게 비즈니스로 구현되는 장점을 제공하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구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IoT 및 IIoT 서비스 모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현황입니다. 저희 기술을 활용하여 경남 양산 밸브 공장에 엣지 컴퓨팅 기반 전력 품질 데이터 분석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총 5건의 기술 사업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본 기술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2020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과제 1건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입니다. 데이터 처리 엣지 컴퓨팅 엔진 기술과 엣지 컴퓨팅 게이트웨이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이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술 이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의 범위는 특허, 상세 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저희 실에 연구 개발자들이 기술 이전 교육을 제공하며 애트리의 긴랩 및 데브옵스 체계를 이용하여 이전 기술의 상용화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술 이전료는 정액 기술료 방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술의 사업성 및 기술 홍보 현황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리눅스 재단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엣지엑스 파운드리의 어소시에이트 멤버로 활동 중이며 엣지엑스 파운드리의 오픈소스 사이트에 엣지엑스 기반 IIoT 게이트웨이 기술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광주 광산업 유망기술 로드쇼에 전시 출품한 바 있고 2019년 중국 염성시 제1회 한중 투자무역 박람회에 초청되어 기술을 전시하고 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같이 중국 현지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 또는 성과학상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정보원의 이유철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AGV, 지게차, 로봇 자율주행을 위한 3차원 지도 작성 및 6자유도 전역 위치 인식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 내용은 기술에 대한 개요,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경쟁 기술과의 비교, 기술의 사업성, 국내의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로봇 자율주행 기술은 임의의 목적지에 로봇이 스스로 이동하기 위한 기술로서 총 4가지의 핵심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 작성, 위치 인식, 경로 계획, 제어, 인식이 그것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로봇도 목적지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임의의 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목적지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이동 경로를 생성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추종할 수 있는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종하다가 장애물이 발생한다든지 이상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도 작성과 위치 인식 기술에 관한 것이 본 기술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물체의 위치가 자주 변경되는 동적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필드에서는 인공 표식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양한 인공 표식물이 있지만 이러한 인공 표식물을 구입하고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추가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에 따라서는 인공 표식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적 환경, 지도 작성 및 위치 인식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슬램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슬램이란 미지의 환경에서 로봇이 스스로 자신의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지도를 작성하며 그 지도를 참조로 위치를 추종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이렇게 추종된 기술은 다시 지도 작성에 사용됩니다. 지도 작성과 위치 인식 기술은 용어에서 보듯이 달걀과 닭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의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로 인하여 잘못된 위치가 추정되고 잘못 추정된 위치로 인하여 지도가 잘못 작성되는 매우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따라서 실제 필드에서는 정확하게 지도를 작성해 놓고 이를 위치 인식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적 환경에서는 한번 작성된 지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공간의 위치를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또한 전역 좌표계가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어 서비스단이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술에서는 동적 환경에서도 한 번의 지도 작성만을 가지고 자신의 전적 위치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율주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3차원 라이더 스캐너를 이용하여 어떠한 동적 환경에서도 단지 자연 표식만을 가지고 상용화 수준의 안정적인 지도 작성 및 위치 인식 기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차원 라이더 스캐너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스캔 매칭과 맵 매칭을 통하여 위치를 추정하며 추정된 위치를 기반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한 복셀 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면에 해당하는 정적 물체만이 표현된 격자 지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지도 작성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하여 공간 어떤 장소에서라도 자신의 6자유도의 전역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실제 가장 동적인 환경으로 대표되는 곳이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예로서 실제 구현한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후 1시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차량이 간헐적으로 주차되어 있으며 본 공간에서 라이더 스캐너를 이동시키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게 되고 추정된 위치를 기반으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일부분을 확대하면 차량이 간헐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면 이로부터 3차원 옥트리 지도와 복셀 지도를 구축할 수 있고 또한 도면에 해당하는 격자 지도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차량과 같은 동적 장애물을 표시할 수도 있고 동적 장애물이 제거된 벽면과 기둥만을 표현된 지도를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지도 정보를 이용하여 오후 9시 차량이 가득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치인식 성능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후 9시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차량이 매우 가득 주차되어 있고 이 상황은 오후 1시에 작성된 지도와는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지점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동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텔 i7 3.5GHz에서 평균 14Hz로 동작하며 이는 라이더 스캐너가 10Hz로 동작한다는 점에 있어 실시간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는 관련 특허 2건과 프로그램 2건, 기술 문서 4건을 제공하며 기술 개발 현황으로서는 실제 산업 현장 테스트베드에서 구현하고 테스트해 봄으로써 기술 성숙도는 실용화 사업화 단계인 7단계를 만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조건은 경상 기술료 조건으로서 소스코드의 경우 착수 기본료가 중소기업은 1억,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억이며 바이너리로 제공할 경우 소스코드의 반을 착수 기본료로 책정하였습니다. 경쟁 기술 대비 개량된 부분은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해외 A사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시스템 및 해외 S사의 위치 인식 시스템처럼 벽면에
반사판을 붙여야 되는 것과 달리 동적 환경에서도 자연 표시물만을 가지고도 자신의 전역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적 측면에 있어 해외 K사와 같이 작성된 지도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모듈화를 통하여 어떠한 이동 플랫폼, 어떠한 응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 응용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 보행자 위치 인식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공간지도 작성과 전파 정보가 수록된 전파 지도 작성에 본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기존의 전파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도면과 같은 정보에서 수작업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고 그 지점을 수작업으로 이동하며 전파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간이 협소할 경우 큰 상관이 없지만 신축구역과 같은 그 반경이 1km 이상인 큰 공간에서는 매우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라이다 스캐너 기반의 공간지도 작성 시스템과 스마트폰의 전파 정보 그리고 카메라에서 획득되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연결하여 실제 강남역에서 50분 만에 다음과 같은 도면에 해당하는 격자 지도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그 공간상의 좌표계가 연동된 전파 지도 그리고 파노라마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의 사업성으로서 공간지도 작성 분야, 전역 위치 인식 분야,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 및 자동화 분야에 다양한 응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시장 동향으로서는 최근 비대면 기술의 확장과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산업 현장의 안전도가 향상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쿼리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 시장 중에 물류 로봇 시장이 가장 전망이 유망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만 1000대에서 2020년 70만 대까지 그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본 기술은 기반 기술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석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기술은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입니다. 발표할 목차 순서는 먼저 디지털 신원관리 기술의 배경, 그리고 본 기술의 개요와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마지막으로 기술의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관리 기술의 배경입니다. 개인의 신원정보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 신분증, 열쇠, 다양한 증빙서류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과거에는 이러한 신원정보를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직접 제출하는 대면 방식의 신원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인터넷 환경이 발전하면서 사용자는 개인의 신원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서버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중앙 집중형 신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로 저희가 사용하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오스 기반의 인증 기술과 그리고 SNS 인증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패스코드 같은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의 DB에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원관리 서비스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뱅킹 같은 고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신원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사용자의 신체적인 특성 정보들을 활용한 파이도 기술이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신원관리 기술은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특정 인터넷 서비스에 등록하고 활용하는 중앙 집중형 방식입니다. 현재 이러한 신원관리 기술이 곧 다가오는 사람과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는 시대에
시대인 초연결 시대를 위한 적절한 신원관리 시스템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고 아마 기술적인 한계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연결 시대를 위한 현재의 기술의 가장 큰 한계는 파편화된 신원 정보입니다. 현재의 기술은 특정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사용자의 신원 정보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이로 인해서 대량의 신원 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문제점과 또한 사용자의 신원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권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특정 서비스 제공자의 평판이라던가 또는 그 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 정보의 신뢰성 정도도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타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신원 정보의 공유라든가 연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초연결 시대에서의 신원 정보의 공유의 문제는 서비스 확장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기술적인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그래서 중앙 집중형 신원관리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산 ID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분산 ID 기술은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사용자 스스로 식별자를 생성하고 관리하며 자신의 신원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본 장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분산 ID 기반의 에코시스템 구성도입니다. 해당 구성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원 정보를 발급하는 발급자, 그리고 해당 신원 정보를 발급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 그리고 신원 정보를 검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자, 그리고 해당 발급자와 소유자, 검증자에 대한 분산 식별자 및 해당 검증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성도를 기반으로 분산 ID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먼저 발급자와 소유자, 검증자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분산 식별자를 생성하고 해당 분산 식별자를 암호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공개키 정보를 퍼블릭 블록체인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본인의 신원 정보를 발급자로부터 발급을 받고 관리하다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신원 정보를 스스로 선택해서 검증자에게 제출합니다. 검증자는 제출받은 신원 정보를 본인이 신뢰하는 발급자로부터 발급된 정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발급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해당 신원 정보를 검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분산 ID 기술은 사용자 본인의 신원 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므로 현재의 기술의 한계인 신원 정보의 집중 문제, 사용자 통제권 부재, 타 서비스 연계 어려움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에 대한 기술 개요입니다.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은 앞에서 소개드린 분산 ID 에코시스템에서 발급자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신분, 지위 및 능력과 같은 속성 정보를 암호학적으로 설명하여 제3자가 증명 가능하도록 W3C 표준을 준용해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을 발급하고 해당 크리덴셜의 상태 정보를 관리하는 서버 기술입니다.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가 발급하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의 구조는 크게 클레임과 크리덴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은 주체와 특성에 대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순이라는 주체가 있고 홍길순은 성별과 국가라고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특성의 정보가 성별은 여성이고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클레임입니다. 크리덴셜은 동일한 개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클레임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순이라는 신분증이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 홍길순이라는 신분증이 있는데 이 신분증 안에는 홍길순이라고 하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가, 사진과 같은 클레임 정보로 구성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클레임 정보로 하고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학적으로 발급자 및 위변조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크리덴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생성한 홍길순이라는 신분증에 행정자치부의 개인키로 서명을 한 정보가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입니다. 소유자가 이 해당 크리덴셜을 가지고 다니면서 해당 신분증이 필요한 검증자에게 제출을 하면 검증자는 이 신분증이 정말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인지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행정자치부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검증을 하고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을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로 기술 이전의 내용 및 범위입니다. 기술 이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발급 기능인데 해당 기능은 W3C의 베리파이어블 크리덴셜 데이터 모델 1.0 표준을 준용하여 발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폐기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해당 크리덴셜의 상태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크리덴셜의 폐기 관리 리스트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개념도는 아래에 있는 그림 맨 우측에 있는 그림이고, 해당 그림을 보시면 VC 발급 모듈과 VC 폐기 관련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림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재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자기 통제형 분산 디지털 신원관리 기술에 대한 전체 개념도입니다. 붉은색으로 박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이 현재 기술 이전하는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현재 단일 도메인에서의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에 다양한 도메인의 신원 정보를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메인 신뢰 체계와 신원 증명, 자격 변환 기술, 신원 정보 위입 및 은입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 페이지는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의 사용자 UI 중에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발급 기능 화면입니다. 보시면 발급 정보 입력란에 이름과 생년월일이라는 클레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요청을 하면 아래 발급 결과 화면에 김석현이라는 두 개의 클레임으로 구성된 크리덴셜이 구성이 되고, 해당 크리덴셜을 발급자의 개인키로 서명한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기술 이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회와 삭제, 검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기술 이전 업체가 원활하게 검증 가능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도록 VC 검증과 조회 삭제와 같은 관리 모듈, 통신 모듈을 레퍼런스 코드 형태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검증 가능한 크리덴셜 폐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보시다시피 폐기와 폐기 리스트로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하기 위한 크리덴셜을 선택하고 폐기 요청을 하면 해당 크리덴셜에 대한 정보가 폐기 리스트에 포함되고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된 크리덴셜 정보를 검증을 할 경우에 검증이 실패된다라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내용 및 범위 중에 본 기술에 대한 기술 성숙도는 현재 시제품 단계인 5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의 사업성입니다. 본 기술은 디지털 신원정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나 더 나아가 IoT 서비스에 대한 신원증명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시장경제 글로벌 시장성은 2025년까지 약 252억 달러, 하나로는 약 29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범 서비스를 구축하는 정도이며 향후 전자 서명 시장과
모바일 신분증 및 증명서 시장의 일정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디지털 신원관리 서비스, 본 디지털 신원관리 서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능형 지식 콘텐츠 연구실 백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술은 가상 훈련을 위한 자세 추적 및 콘텐츠 연동 기술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키넥트는 정면 위주, 또한 제자리 동작에서는 관절 추정이 잘 되고 있지만 옆으로 도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 정확한 관절 추정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는 키넥트를 다중으로 연결하여 전방위 3차원 관절 위치와 도구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키넥트 버전 2가 있어서 저가형 PC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나 PC 한 대에 키넥트 한 대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애저 키넥트는 PC 한 대에 여러 대의 키넥트를 연결할 수 있지만 고가의 GPU가 필요하고 여러 대를 연결했을 때 성능이 다소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2018년도까지 진행된 훈련 도전 모션 인식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키넥트 버전 2를 이용하여 다중으로 연결하여 인체 중심 스포츠 활동인 태권도 훈련 콘텐츠와 연동을 하였습니다. 불편한 마커나 슈트 없이 일반적인 복장으로 실시간으로 21개의 관절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대의 키넥트를 연결했고 PC 한 대에 키넥트를 하나 연결하여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배경을 제거하고 노이즈를 제거한 후 사용자의 뎁스와 조인트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합니다. 서버에서는 들어온 키넥트의 좌표계를 일치시키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진행한 후 관절을 혼합하여 최종적으로 21개의 관절 위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키넥트는 하반신 관절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반신 관절은 최적의 키넥트 관절을 선택하고 있고 하반신은 뎁스 기반으로 보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캘리브레이션 툴을 활용하여 캡처 공간에서 몇 번 움직이면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안에 들어가서 자세를 취하면 보는 바와 같이 관절의 위치를 바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옆으로 돌거나 회전하거나 다양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도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용 자기식 모션 캡처 장비인 엑스센스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왼쪽에 칼라로 보이시는 것이 키넥트로 캡처된 동작이고 하얀색이 엑스센스에 의한 동작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개발자가 엑스센스 슈트를 입고 키넥트 캡처 공간 안에서 동시에 동작을 캡처한 후 비교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 유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좀 더 발전하여 뎁스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더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제약사항으로서는 키넥트의 제약사항과 유사한데 서서 움직이는 동작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눕거나 앉거나 하는 동작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자 1인에 대해서 키넥트에서 인식이 잘 되는 일반적인 복장을 입고 촬영을 하였으며 8대의 키넥트를 설치한 후 엑스센스와 비교하여 유사도가 94% 정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키넥트 버전 2가 2017년도 말에 단종이 되어서 지금은 새로 출시된 애저 키넥트 DK를 활용하여 관절 보정 기술, 관절 추정 기술, 도구 추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애저 키넥트를 사용하는 경우 PC 한 대에 2대 혹은 3대를 연결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성능은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기술들을 조금 더 확장하여 도구를 활용한 가상 스팀 세차 훈련 기술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애저 키넥트 DK 2대를 PC 한 대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가상 환경을 위해서 HTC의 바이브 프로 무선 HMD를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 가상 환경에서 사용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IR 마커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스팀 세차 훈련을 위해서 걸레에 IR 마커와 압력 센서를 연결하였고 스팀건에도 IR 마커와 버튼 센서를 연결하여 스팀 세차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물 자동차 모델과 또 좌우에 키넥트 2대를 연결하여 뎁스, 조인트, 컬러, IR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시스템 구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절 보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보정을 위해서 애저 키넥트 DK 3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대를 같이 연결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절 추정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전하는 경우 관절의 위치가 부정확하게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키넥트 관절을 이용하여 1차로 관절을 합성한 후에 뎁스를 이용하여 잘못된 위치를 뎁스의 위치로 조절할 수 있는 위치 보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안, 옐로우색이 키넥트의 관절 위치를 말하고 있고 뎁스에 의해서 보정된 것은 마젠타색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경을 제거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사용자 동작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키넥트에 의해서 1차 관절 위치를 추정한 후 다음 딜레이나 노이즈에 대해서 뎁스를 기반으로 마젠타색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키넥트 관절에는 딜레이가 발생하거나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것을 뎁스에 의해서 보정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절 추정 기술입니다. 관절 추정 기술은 뎁스 데이터만 활용한다는 점에서 관절 보정과 다릅니다. 이전 관절 보정은 반드시 키넥트의 관절 데이터를 이용해야 했으나 지금은 뎁스만 활용하기 때문에 키넥트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에서는 5명이 움직이더라도 서로 위에 아이디를 추적하여 사용자를 계속 추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은 Articulated ICP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깊이 데이터와 모델을 매칭하여 자세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세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절 주변의 탐색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관절 자세를 추적하고 있고 관절로 변화하는 모습은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인에 대해서는 실시간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지금 보시는 5인에 대해서는 뎁스 데이터를 먼저 저장한 후에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복원하는 모습입니다. 계산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단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소 관절이 떨리는 것은 관절에 대한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떨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노이즈 필터링을 적용하게 되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사용자의 아이디를 추적하면서 관절도 부드럽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키넥트 버전 2를 활용하여 촬영된 영상이고 성능이나 유사도 테스트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뎁스와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뎁스와 관절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유사함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애저 키넥트로 다시 촬영한 모습입니다. 사용자가 앞으로 진행하는 순간 모델이 생성되는데 인체 계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뎁스 데이터와 모델을 매칭시켜서 자세를 추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뎁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가 PC인 i3 CPU와 그래픽카드가 없는 PC에서도 어느 정도 동작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구 위치와 방향을 추정하는 기술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도구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IR 마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IR 마커의 2차원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를 오른쪽에 3차원 위치로 변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HMD와 스팀건, 걸레에 마커를 부착하여 3차원 위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상훈련 콘텐츠와 연동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의 왼쪽 부분이 카메라 좌표계에 의한 실제 좌표계고, 오른쪽이 가상 환경에서의 좌표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용자의 포인트와 그다음에 도구의 위치가 오른쪽 가상 환경에 가서 가상화되는 걸 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가상 환경에서 가상의 모델을 터치할 때 실제의 모델을 터치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감 훈련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도구 추적을 통해서 스팀건을 발사를 할 때 자동차와의 거리 또한 방향을 통해서 어디에 스팀을 정확히 뿌리고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혹시 사용자의 자신의 몸에 뿌리게 되는 경우 경고 상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걸레에는 IR 마커와 압력 센서가 있기 때문에 위치와 압력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힘을 주어야만 세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가상 스팀 훈련 세차 콘텐츠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극복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 기술은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키넥트의 대수, 그다음에 설치 위치나 높이, 컴퓨터 성능에 따라 인식 성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위치가 이동한 경우, 초기에 캘리브레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성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업체에서 충분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에 애저 키넥트로 전환하면서 성능 시험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실험실 위주의 테스트로 속도 중심과 정확도 중심으로 테스트하다 보니 고정된 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고정된 파라미터들은 실제 소스를 보면서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확인하고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트리 인공지능연구소 복합지능연구실의 박기영입니다. 오늘 저는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술의 소개에 앞서 먼저 일반적인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분야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 하면 당연히 음성인식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도 195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음성인식이 실제로 상용화되어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현재 기술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창기에 제한된 단어나 몇 개의 어절에 대해서 인식하는 고리버 인식에서 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검색을 한다거나 또는 몇 가지 받아쓰기를 한다거나 하는 연속어 음성인식의 단계를 거쳐 현재에는 전화 녹취나 회의록 같은 것을 인식하는 자연어 음성인식의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어떤 제한된 분야에서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기계가 더 음성인식을 잘한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여러 사람이 원거리에서 발생한 음성도 자유롭게 인식하는 다화자 대화체 음성인식 기술이 널리 사용될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구글이나 뉘앙스 같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과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구글의 경우에는 검색, 자동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전체 지식 서비스 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10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서 자동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서 보이스 서치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시장으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나 차량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시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콜센터 녹취 또는 회의록 녹취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현황으로는 저희 에트리를 포함하여 국책연구기관에서 오랫동안 중장기적 원천기술 연구 과제로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삼성, LG, SKT,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주요 IT 기업에서도 사업화를 위해서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어는 구글에 대해서 한국어 음성인식은 국내 기술이 오히려 더 성능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국어 음성인식 기술이 구글 대비 나은 국가는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하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협소한 상태고 기업들이 영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국어 솔루션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서 다시 국내 시장에만 주력하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 국책연구기관 에트리에서는 중소기업들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픈소스가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기술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서 누구나 쉽게 음성인식을 시작해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있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은 오픈 API 형태로 자기들의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료 또는 무료로 다음과 같은 사이트들에 접속하셔서 음성인식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에트리에서도 공공 AI 오픈 사이트를 통해서 음성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트리에서는 음성인식 및 대화처리에 기반한 음성 대화처리 기술을 오랫동안 국책연구과제로 개발하여 왔는데요. 현재 음성 대화처리 기술이라 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생한 비정형 자연어 음성을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고 변환된 텍스트를 이해해서 그 의미에 맞도록 사용자에게 대화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을 음성 대화처리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음성 대화 처리 기술을 이루는 컴포넌트 기술들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 딥러닝 기반 서버형 음성 기술을 이루는 컴포넌트로는 고효율 음성 디코딩 기술과 고정밀 음향 모델링 기술, 그리고 대용량 언어 모델링 기술이 있겠습니다. 저희 에트리에서는 최근에 급격히 발전한 딥러닝 기술을 음성인식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툴킷을 개발하였는데요. 이런 툴킷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경망 구조를 지원하고 또한 여러 가지 최신의 최적화 기술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툴킷을 사용하여 저희의 서버형 딥러닝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 기술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하면 스마트폰, 자동차 등과 같은 다양한 이동 환경에서 발생한 음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콜센터 등을 포함한 고객센터에서 녹취된 음성 또는 연설, 회의 또는 방송 같은 오디오 기록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고성능으로 음성인식을 해내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정보 검색이나 고객 응대, 회의물, 오디오물, 영상물에 대한 음성 문자 변환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술의 특성은 딥러닝 기반의 서버형 음성 인식을 수행한다는 것인데요. 단일 스레드 또는 멀티 스레드 기반의 동시 접속 환경에서 실시간 또는 일괄 처리 방식으로 음성 인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눅스 기반의 서버 클라이언트형 음성 인식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딥러닝 기술에 기반하여 서버 기반으로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음성 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서비스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소규모 데이터를 더 추가하여 학습하면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적응 학습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탐색 엔진입니다. 탐색 엔진은 음향 모델이나 언어 모델 등 지식 베이스에 기반하여 고속으로 음성인식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음성인식 결과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있다라는 시간 정보와 함께 또 내부적으로 형태소 단위의 인식이 수행되는데 이것을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저를 복원하고 문장 단위의 경계를 같이 포함하는 출력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색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큰 두 가지 컴포넌트가 음향 모델과 언어 모델인데요. 저희는 오랫동안 한국어 음성에 대해서 많은 DB를 수집하여 이러한 DB를 이용하여 베이스라인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베이스라인 모델을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서비스 도메인에서 추가된 음성 데이터를 같이 학습하면 그 서비스 도메인마다 더욱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언어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통계적인 특성을 가진 어떤 도메인이 있다면 그 도메인에 맞는 텍스트 데이터를 추가하여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적응학습 도구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언어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있고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한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하여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술을 받아가시면 몇 가지 도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리눅스에서 실행 가능한 서버 클라이언트 도구를 제공해 드리고 그에 따른 문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적응학습 도구를 함께 제공해 드려서 저희 기술을 받아가시면 바로 서비스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저희 기술을 받아가시면 어떤 분야에 쓸 수 있냐 하면 음성인식 기반의 인공지능 스피커 또는 비서 서비스라든가 또는 회의 환경에서 속기사들이 타이핑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회의록 및 속기록 지원 서비스, 그리고 비언어민 음성으로 구성된 음향 모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외국어 학습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종래의 기술에 대비하여 음성인식 성능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시장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비스 시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 에트리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사이트인데요. ai-open.etri.re.kr에 오시면 저희 음성인식 기능을 포함하여 언어 처리, 시각지능 대화 처리 기능 등을 사용해 보실 수 있고 저희 기술 이전에 관심 있으시면 itech.etri.re.kr에 들어오시면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현재 후속 기술로 준비하고 있는 한 가지 기술을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언어 모델과 음향 모델 그리고 탐색 엔진이 별도의 기술로 별도의 컴포넌트로 개발되어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합쳐서 인식 및 훈련을 진행하는 종단의 음성 기술이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에 맞추어 한국어 및 12개 다국어를 지원하는 종단의 음성인식 기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의 기술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